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네, 귀로 듣는 세계 여행 다돌셋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올라. 우리 지난주부터 유진 씨의 인생 여행지인 포르투갈 여행 시작됐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 먼저 들어봤는데 거기만 해도 너무 갈 곳이 많아가지고. 그럼요. 네. 트램 기억나시죠? 노란색 트램. 맞아요. 낭만의 도시. 네, 28번 트램. 28번. 네, 타고 꼭 가셔야 되는 거 여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리스본은 언덕도 많으니까 전경도 좋고 에그타르트의 원조 네. 가게가 있는 곳, 그리고 바다를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부르던 애절한 노래 파도의 고장인 리스본. 다시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가고 싶은데 오늘 또 얼마나 나를 애태우게 할지. 자, 리스본 도장 꾹 찍고 오늘도 포르투갈 신나게 달려볼게요. 어디로 갔나요? 네, 포르투갈 추천 여행지 한적한 바다마을 나자레로 먼저 떠납니다. 나자레. 어떤 곳일까요? 리스본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대서양 연안의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1만 5천 명도 안 되는 어촌 마을이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만 해도 여행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좀 국내에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갈 여행을 크게 메인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뭐 옆에 나라와 스페인과 같이 엮어서 간다든지 네. 아니면 대략적으로 패키지 간다라고 하시면 가시지 않는 숨겨진 보물 같은 잘 아시는 곳이 많이 없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요. 네. 그래서 그때 갔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나자레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특별한 관광 포인트는 없지만 이곳을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진짜 자유롭게 쉬리라, 길바닥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네. 라고 하면서 떠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리스본에서 2시간여 버스를 타고 나자레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그 쨍한 햇빛, 그리고 바닷바람이 왜 우리는 좀 보면 그 짱기가 좀 느껴지면서 네. 그 바닷마을의 그 향이 좀 나잖아요. 있죠. 근데 이 나자레는 소금기나 습기가 없이 좀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할까요? 보통 바다 마을에서 나는 이 짠내가 없구나. 네, 그래서 좀 쾌적한 바다 이런 느낌입니다. 파란 하늘과 작은 로터리 너머로 보이는 해안가,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이 또 도로를 따라서 기념품 가게들이 막 늘어서 있는데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화려한 상점이 아니라 왜 노점상 있죠. 거기에다가 막 티셔츠 팔고 막 이제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가게들이 딱 늘어선 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행지 왔구나, 시골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요. 이 포르투갈에 특히 나자레 가면 전통 옷이 있어요. 그 할머니 어르신들이 그 무릎을 덮는 A라인의 스커트 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 치마가 되게 풍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치마 이름이 7겹 치마래요. 7겹이에요? 네네네. 이게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이제 건너 듣기로는 바다로 떠난 이제 어부잡이를 하러 떠난 이제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안전하게 기원하면서 이렇게 세면서 입었던 7겹 치마라고 해요. 바닷가 근처에 사는 가족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이 7겹 치마와 이렇게 망토 숄 같은 걸 걸치고 계시거든요. 키도 조그만 시고 이런 전통 의상을 입은 포르투갈의 지역이 잘 없는데 아직까지도 전통 옷을 입고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간혹 볼 수도 있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나자레잖아요. 예수의 고향 나자렛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해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성모자상 함께 있는 걸 마돈나상이라고 하는데 이 나자레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성지 나자렛에서 가져온 검은 마돈나상이 또 보존되어 있는 그런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 8세기경에 로마노 신부가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이걸 모셔온 건데 로마노 신부가 죽기 전에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자렛 마을에 절벽이 있거든요. 이 절벽 동굴 깊숙이 그 마돈나상을 숨겨놨대요. 그래서 아무도 행방을 알지 못하다가 한 468년 정도 지난 후에 양치기가 우연히 이 성모자상을 발견을 하고 1377년에 다시 작은 성당을 이 마을에 건축을 해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어촌 마을이긴 한데요. 역사적 종교적으로도 유명한 지역이라서 뭐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들렸다가는 순례지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촌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네. 17세기 중엽부터 뭐 정어리, 고등어 이런 걸 잡으면서 이제 어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어업을 주로 하는데 지금까지도 네. 이 고기 잡는 배가 목선, 나무로 만든 선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좀 어업 방식도 전통 어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막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다 친절하세요. 그리고 좀 마음이 마을 자체가 편안해져요. 미소가 아름다우신 네네네. 주민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자레는 아름다운 백사장의 해변가 마을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뭐 피서지로 난리가 나는데요. 근데 좀 독특한 거는 되게 시골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서퍼하면 좀 힙한 느낌 나시죠? 그렇죠. 여기가 서퍼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조용한 해변가인데? 조용한 해변가인데 이유가 있는 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치는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러면 진짜 서퍼들 너무 좋았겠다. 이게 저는 높이가 잘 감음이 가지도 않던데요. 네. 시기가 맞다면 무려 파도 높이가 30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온대요. 그리고 이 30m가 넘는 파도를 서퍼들이 탄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30m면 도대체 얼마만큼이에요? 엄청난데요? 진짜 높잖아요. 네. 아니, 무서워서 어떻게 타나 싶지만 이런 걸 또 도전하는 게 또 스포츠맨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영상으로는 본 것 같아요. 그런 네. 데서 막 타는 서퍼들. 진짜 빅웨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빅웨이브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촌 나자레에도 서퍼들이 몰려드는 거고요. 이 서핑 역사 전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아라씨도 한번 맞춰주세요. 네. 서핑 보드가 역사 전시관에 있는데 서핑 보드가 딱 전시돼 있고 그 옆에 바이올린 한 대가 있거든요. 왜 있었을까요? 왜 바이올린이 서핑 전시관에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왜지? 바이올린? 누노 산토스라는 서퍼가 나자레에서 12m가 넘는 높이의 파도를 탔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서퍼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대단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바이올린을 전시한 거라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이 많아요. 와, 이거 이 높이에 바이올린까지 켰다. 사실 와. 저희는 12m면 튜브도 못할 것 같잖아요. 무서워서 맞죠? 맞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서퍼들이 사랑하는 이제 마을이구나 네. 라는 확신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나자레가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진짜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마을이 세 개의 마을로 또 쪼개져 있어요. 이제 하나는 기다란 백사장이 이렇게 길어요. 해운대처럼. 네. 근데 이 기다란 백사장을 따라서 형성된 여름 피서지라서 이름난 호텔들, 숙박, 레스토랑이 있는 이제 해변 마을 프라이어 지구가 있고요. 네. 해변가 따라 있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 뒤편으로 가면 비탈길로 쫙 올라가면서 골목도 조금 하고요. 집도 조금 합니다. 네. 이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올드타운인 페데르네 지구가 있고요. 네. 너무 신기한 건 해변가가 길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 이제 강할리가 막 길잖아요. 그러면 밀락독 쪽 말고 이 남천독 쪽으로 간 오른쪽 끝에 네. 거기 위에 110m가 넘는 절벽이 딱 있거든요. 네. 그 꼭대기 위에 위치한 마을이 있습니다. 시티오라는 이렇게 세 개의 마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시면 훨씬 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변 마을에 일단 적당한 숙소 잡는 거 추천. 왜냐하면 이 창문 너머로 하얀색깔 딱 창문 너머로 바다가 쫙 보이고 모래사장이 쫙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뷰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변가 상점에 이제 걸어 다니시다가 저는 이거 좀 추천드리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든 가면 네. 어느 마을이든 가면 I love 땡땡 있잖아요. 있죠. 예, 여기도 I love 나자레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I love 광안리처럼 네네.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지만 전 항상 여행지를 가면 이걸 꼭 사입거든요. 맞아요. 그게 있으면 또 그때의 기억, 추억을 되살리기 딱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커플로 가시면 네. 커플로 딱 입고 사람들은 이제 현지 마을 분들은 부끄러워하시겠죠. 네. 쟤들이 왜 I love 광안리를 입고 있냐, I love 양정을 입고 있나 하면서 근데 이렇게 입고 또 동네 마실을 다니는 자체가 힐링이 되실 겁니다. 또 여행을 가면 또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 나자레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 돌았나요, 나자레는 그러면?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 노래 듣고 와서 좀 더 거닐어 볼게요. 꽃향기를 좋아하지는 않아 하지만 때로는 나도 꽃을 안고 싶어
여기는요 다돌새 포르투갈의 해변 마을, 한적한 해변 마을을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나자레 조금 더 봐야 된다고요? 네, 나자레에 대해서 음. 조금 더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해변가 마을도 예쁘지만 뒤쪽으로 들어간 올드타운이 정말 이 오래된 마을의 정취가 나면서 너무 괜찮거든요. 네. 일단은 집들 자체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이 돌벽인데 막 빛바랜 색깔도 되게 파스텔 톤이에요. 막 빛바랜 상아색이라고 하죠. 네. 약간 빛바랜 노란색의 느낌의 네. 벽들. 그리고 골목이 그 작은 좁은 사이에도 수백 개의 골목이 연결돼서 1번 골목, 2번 골목 다 연결되는 그런 뭐랄까 미로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걷기도 좋고요. 약간 비탈져 있기 때문에 아시죠? 아래에서 위로 탁 쓴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면 하늘이 배경이 되고 노란 진짜 벽이 멋있지. 딱 골목이 되면서 멋있겠다. 아 여기서 또 파랑 색깔 원피스 입고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200장 정도. 예, 그러면 한 3장 건지니까 네. 여러분도 꼭 사진 찍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골목을 꼭 가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해변가에는 보통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레스토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골목 마을에 진짜 찐 맛집,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는 수십 년이 된 가게 식당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나자레를 계획 없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영어로 이제 네. 동네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어디 가서 배고프다고 먹어. I'm hungry 맛있는 집 추천해 달라고 해서 갔던 식당이 있는데 최고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바닷가 마을답게 오징어 숯불구이, 생선구이 같은 신선한 해산물 구이랑 뭐 가꾼 빵이나 포르투갈 전통 음식들을 파는 작은 식당이었는데요. 저녁을 먹기에 좀 애매한 4시경에 갔어요. 네. 근데 이 마을 어르신들로 북적북적하는 걸 보고 오케이 여기구나. 아, 그렇지.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 맛집이잖아요. 맛집. 여기구나 생각을 했고 제가 생선구이랑 그다음에 포르투갈 전통 음식인 해산물 찜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 해산물 찜도 찜이지만 이 구이를요. 네. 딱 시켰는데 고소한 그 냄새와 그 불향이 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자체가 다 개방형이거든요. 벽돌로 되어 있지만 문이 거의 다 열려 있어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디서 나는 냄새와 연기자고 딱 돌아보니까 진짜 90세는 넘어 보이시는 네. 그 주인장으로 보시는 할아버님께서 굽고 계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생선 정어리들을 막 생선들 굽고 계시는데 손놀림이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장인이시네. 장인이시다. 그리고 괜히 더 맛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탁 나왔는데 일단은 구이 같은 경우에는 고소하면서 담백하면서 와 진짜 머리도 씹어 먹는 그런 전어구이를 능가하는 비린 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르투갈이 감자 통감자랑 잘 나와요. 네. 삶은 감자 살짝 구워서 감자 맛집이거든요. 포르투갈이 감자와 같이 생선 먹는 맛도 너무 좋고 감자랑 생선을 같이. 네,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곁들여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해산물 찜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이 구리로 만든 냄비에다가 대구, 홍합, 새우 같은 해산물 넣어서 좀 빨갛게 끓여 나오거든요. 네. 우리 유럽 여행하다 보면 느끼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이런 거 하나 드시면 여기가 한국이구나. 그럼 이게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거예요? 토마토 소스인데 약간 그 매콤한 매콤한? 맛도 살짝 나면서 저절로 이제 한국의 음식이 생각이 조금 떨어지는 약간 매콤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음식도 정말 좋습니다. 이 포르투갈 가시면 뭐 해산물도 좋고요. 그리고 육류도 좋고 다 맛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렇게 좀 오래된 식당을 가셔서 네. 바닷마을의 손맛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또 신선하겠어요. 네, 진짜 신선해요. 바로 갓 잡아 올린 또 생선들이니까. 네. 자, 손맛도 느꼈고요. 그리고요. 나자레의 마지막 여행 코스, 나자레 절벽 윗마을 시티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티우. 네, 푸니쿨라 아시죠? 이게 푸니쿨라. 네, 맞아요. 노래도 있고 이 푸니쿨라 다리 아프니까 네. 높은 마을이니까 쉽게 타고 절벽 마을로 올라가실 수가 네.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나자레 해변 착 긴 게 초승달처럼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절벽 마을 위에 올라오면 뭐랄까 또 다른 세상에 온 기분? 약간 천상계에 온 기분?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상상되실지 모르겠는데 절벽 위에 말도 안 되게 커다란 광장이 평지로 쫙 펼쳐져 있고 네. 그 광장 위에 상점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요. 가게들이 오밀조밀 올라가 있어요. 절벽에. 네, 그리고 이 넓은 절벽이 동그라니까 이 절벽 둘레에 가시면 이제 난간에 기대면 바닷가가 360도로 파노라마로 쫙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 광장 한켠에서 저 기억에 남던 게 머리가 하얗게 센 멋쟁이 할아버지들이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막 부르세요. 네. 그리고 그 공연하시는 옆에는 이 리어카에다가 싱싱한 오렌지를 막 담아서 주문 들어오면 생 오렌지를 착즙한 이런 거 진짜 맛있는데. 주스를 파는데 되게 어린 소녀가 팔더라고요. 또 사 먹어야죠. 네. 근데 어찌나 맛있던지, 그러니까 절벽 위에서 먹어서 그런지 그 맛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윗마을에 가시면 수베르쿠라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네. 전망대의 바닷가 동쪽 마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진짜 파란 바다, 모래사장, 해안선, 그리고 막 푸른 숲도 보이고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다닥다닥 붙은 주황색 지붕들, 막 푸른 하늘까지 완전 감동적인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 끝에 가시면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인 바스쿠 다 가마의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로 항해를 떠나기 전에 이곳에 올라와서 무사하게 인도 다녀오게 네. 항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역사적인 모습들과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의 성지라고도 했죠. 이 노사 세누라 성당까지 있는 전망대가 아름다운 윗마을 시티우드 꼭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마을도 너무너무 예쁘고 볼거리가 많은데 우리 4부에서는 또 어떤 마을이 기다리고 있을지 4부로 떠나봐요, 여러분. Children outside all are laughing under perfect skies, the shapes and patterns in the season make me feel alive. I wanna shout it from the rooftop.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자, 포르투갈 여행 중이에요. 우리 한적한 해변 마을. 하지만 볼거리는 너무 풍성한 나자레 샥 들고 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네, 포르투갈 추천 여행지 강추드립니다. 낭만의 도시 포르투로 떠납니다. 포르투.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곳 어울린다. 네, 너무 어울리죠. 음.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포르투갈에서 한 곳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포르투를 추천드릴 만큼 아, 그래요?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맛있는 것도 많은 곳이에요. 보통은 리스본을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포르투갈 리스본이 여행은? 도시이긴 한데요. 음. 리스본과 포르투를 가장 많이 간다라고 리스본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르투. 그럼 포르투는 어떤 곳인가요? 아니 근데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게 네. 포르투갈이랑 포르투 어울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름이 어울릴 만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포르투갈 자체가 음. 포르투갈어로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포르투갈의 주요 항구 도시가 포르투예요. 그래서 제2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우리 부산인 셈이죠. 네. 대항해 시대 때 유럽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지역으로 이 페레스가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고 세운 포르투와 칼레 두 도시의 이름을 따서 포르투칼레 하던 게 포르투갈리아 포르투갈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포르투가 포르투갈이란 나라 이름의 출발 근원지인 거예요. 포르투와 칼레 이 네. 두 도시의 이름을 따서 포르투갈이 된 거죠. 그야말로 항구가 되게 중요한 나라였군요. 맞습니다. 눈치가 너무 빠르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포르투갈의 이름이 시작된 포르투니까 당연히 볼 것도 많겠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포르투 중심에는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뭐 어디에 뭐 젖줄기, 어디에 뭐 샘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중심에 포르투의 상징인 도로강이 있습니다. 강이? 도로강. 네. 그리고 이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아치형의 다리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동루이스라는 다리예요. 네. 그리고 이 다리가 좀 독특한 게 우리 생생님도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자, 스케치북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일단 스케치북 가장 아랫단에다가 줄을 하나 끄세요. 네. 가로로 착 껐어요. 하나 끄세요. 자,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동그랗게 아치를 반원을 다 그리세요. 다리처럼 네. 반원. 그리고 그 반원 위 꼭대기에다가 줄을 하나 더 그으세요. 네. 이렇게 다리가 아래 위 있는
아, 다리가 1층, 2층이 있구나. 네, 윗다리, 아랫다리가 있어요. 둥근 네. 아치를 사이에 두고요. 오. 그래서 위쪽으로는 트램이 막 다니고요. 네. 넓어요. 그리고 어. 아래쪽으로는 작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주로 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되게 자유롭게. 네. 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그리고 독특한 점은요. 이 다리를 보면 모양은 물론 이제 아치형이 많다 보니까 익숙한데 근데 뭔가 그것과 또 다르게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 자체가 여러분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뭘까요? 프랑스의 가장 그거 탑. 에펠탑. 맞아요. 네. 그 에펠탑을 만든 사람의 제자가 만든 다리라고 해요. 아. 그래서 그 에펠탑이랑 거의 흡사한 컬러와 그 철골 구조로 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만든 다리구나. 이것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르투 자랑만 해도 한나절은 갈지도 모르는데요. 포르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땡땡땡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들이 참 많아요. 오. 그중에서 가볼 만한 곳들 몇 군데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 가장 먼저 떠나봅니다. 렐루 서점. 서점이요? 네. 궁금하다. 이름 귀엽죠? 렐루 서점인데요. 렐루 서점. 렐루 서점.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이 이 해리포터의 영감을 바로 이곳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포르투에 있거든요. 네. 롤링이 또 포르투갈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그때 배웠던 분들은 책 나오고 나서 내가 오. 이런 분께 내가 배우다니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것 네. 같아요. 이 서점은요.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전 예약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사전 예약을 하셔서 줄을 살짝 쓰셔야 되거든요. 네. 사람이 진짜 많긴 한데 가면은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포르투 역사지구 안에 카르멜리타스라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1층 출입문을 딱 통과하면 목재로 만든 정면에 나선형 계단이 쫙 보이는데 여러분 이 계단이 목재로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계단 위에 새빨간 레드카펫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계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네. 해리포터 보셨으면 여러분 네. 그 움직이는 계단 아시죠? 해리포터에 움직이는 계단이 있어요. 네. 호그와트에 움직이는 계단이라고 해서 중간에 쫙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계단인데 네.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은 지 100년이 넘은 서점인데요. 그렇게 오래됐구나. 오래됐죠. 근데 다른 유럽 건축물에 비해서 와 이렇게 보존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쪽이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세월이 묻은 기품 있는 목재에는 양각으로 고풍스러운 장식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들어가면 실내도 뭔가 아늑한 느낌의 조도가 네. 느껴지면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층 천장을 보셔야 되는데 네. 트라이드 마크인 2층 천장의 스테인 글라스 창 사이로 이 햇볕이 쫙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바로 성당이 성스러운 느낌이 네. 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 이 렐루 서점은 또 해리포터 테마룸도 있어요. 굿즈 코너도 있는데 하늘에 막 수십 개의 책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네. 거기 아래서 마법사처럼 사진도 좀 찍어보시고 오. 그리고 빗자루도 막 매달려 있어요. 네. 여기 아래서도 좀 사진 좀 찍으시면서 이 포토존으로 활용하실 만한 곳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인생샷도 꼭 남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책도 다 파는 곳이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포르투갈어예요? 다? 네, 표지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냥 막 집어 나오시면 그래도 영어는 우리가 좀 보기라도 하잖아요. 포르투갈어로 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영어인지는 확인하시고 들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그림책 사면 좋은데. 네. 맞아요. 네, 그 나라 작가의 그림책이 오면 또 멋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좋은 꿀팁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 그림책은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입장권을 구매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입장권을 사서 둘러보시고 나오실 때 렐루 서점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 그림책으로 교환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더 모스트 뷰티풀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이렇게 영어로 써 있거든요. 책자로 같이 받아오시면 또 그림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는 추억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I love 포르투 이렇게 뭐 티도 좋지만 네. 이런 그림책도 그때의 추억을 또 되살리는데 너무 좋으니까. 감성적이죠. 네.
자, 지금 포르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갈까요? 네, 이번에는 상벤투 역으로 출발합니다. 역으로 갑니까? 네, 사실 여행 관광지인데 역을 왜 가 싶으시겠지만 상벤투 역은 포르투의 대표적인 역이면서도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역 자체가. 네, 그리고 시내 외곽에 보통 위치해가지고 막 장거리 열차가 운행하는 깜파니앙이란 역이 있는데 네. 이런 역이랑 다르게 그냥 교외 정도 오가는 단거리 열차들의 종착역입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역은 더 작을 텐데 왜 가냐? 이유가 있습니다. 16세기 화재로 폐허가 된 성 베네딕토 수도원을 1900년대에 카를로스 1세가 당대 최고 건축가였던 마르케스 다실바와 화가 조르주 콜라수를 불러가지고 네. 여기를 다시 예쁘게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기차역 내부를 보시면 우리가 포르투갈 여행하면서 아줄레주 얘기를 많이 했죠. 네. 흰색 타일에다가 파란 색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네네네. 장식인데요. 이 아줄레주가 착 모든 벽면에 그 넓은 역사 안에 모든 벽면에 꾸며져 있고요. 그냥 그림만 그려진 게 아니라 포르투갈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줄레주 붙이고 그리는 데만 11년이 걸렸대요. 11년. 네. 와. 그리고 무려 2만 장의 타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냥 역만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네요. 네. 이 만든 것 자체가 온 정성이 다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안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역에 기차를 이용하시러 오는 그 네. 사람들보다는 그냥 이거 보러 구경하시는 오시는 분이 분들. 사실 훨씬 더 많은 게 그렇겠다. 현실이라고 해요. 이 진짜 그림 자체가 보면은 이야기들 많이 담겨 있는데요. 레온 왕국의 독립전쟁, 네. 포르투갈의 시조인 아폰수 1세, 그리고 또 주앙 1세, 그리고 왕비들이 필리파가 포르투에 또 도착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케 왕자, 여러 가지 역사들의 모습들이 그림으로 착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미술관에 가신 것처럼 그렇겠다. 아줄레주 타일 예술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포르투 막 다니실 거예요. 많이 넓진 않거든요. 네. 걸어 다니시다 보면 여기를 많이 지나다니실 건데 보실 수 있을 때 자주 보세요. 저는 또 많이 못 간 게 좀 아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 하나가 그냥 하나의 건축물로 감상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자, 지금 포르투 우리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요. 또 다른 곳 한번 거닐어 보죠.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and everything would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 your name. 네. 자, 포르투갈 중에서도 포르투 이번엔 어디로 가요? 포르투 대성당으로 출발해 봅니다. 역시도 성당은 가야죠. 네, 성당은 유럽에서 꼭 봐야 될 필수 또 장소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포르투 대성당도 상벤투 역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 안에 가시는 분들보다는요, 이 성당 앞에서 보는 이 포르투갈의 포르투의 뷰가 정말 대박이거든요. 성당 앞에서 보는 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성당이요,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요. 여기서 보시면 와, 아래쪽으로 막 주황색 지붕도 펼쳐지고 이 강도 보이면서 정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성당 앞까지 오셔서 정경만 보시고 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사실 저도 정경 위주로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포르투 대성당은 14세기 존 왕과 필리파 공주의 결혼식이 거행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해양 왕인 엘리케가 세례를 받은 곳으로도 알려진 유명한 성당이긴 합니다. 12세기 초에 짓기 시작해서 13세기에 끝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거쳐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당 앞에서 뷰만 봤지만 네. 여러분께서는 꼭 안쪽에 건축 양식도 보시면 좋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오랜 기간 거의 1세기에 거쳐서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곳이라고 해요. 네. 성당 정면에 둥근 지붕 모양을 하고 있는 탑은 고딕 양식이고요. 네. 성당 정문에 바로코도 양식이 있고 정문 위에 장미창은 유일하게 남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내부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포르투 대성당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꼭 가셔야 할 곳입니다. 와이너리 투어 떠나봅니다. 아, 포르투갈의 또 와이너리. 여러분 혹시 포트 와인 아시나요? 잘은 몰라요. 네, 이 포트 와인은요, 포르투의 특산품 와인인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와인이 발효되는 과정에 브랜디 있죠. 네. 독한 술을 넣은 주정 강화라는 와인이에요. 아, 이런 와인도 있구나. 네. 브랜디를 넣은 와인. 맞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지만 이 와인의 그런 포도향 달콤한 매력에다가 브랜디의 그 스모키하면서 진한 매력이 있죠. 네. 이런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달콤한 와인입니다.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빠져나오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빠져 있거든요. 오. 포르투에 가셨다면 포트 와인 와이너리 투어는 강추를 드립니다. 이 포르투에서 동루이스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건너시면 가이아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네. 이 지역에는 포트 와인을 생산하는 여러 와이너리들이 정말 무슨 진짜 커다란 공장처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숲 속에 산을 걸어 갔었을 때 산속 곳곳에 있기 어머, 때문에 멋있다. 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와, 도우루강을 또 바라보면서 이 포르투 와인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야, 투어 멋있겠는데? 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처럼 여행 동선보다는 네. 창밖으로 보이는 뷰나 그리고 시끄럽지 않은 걸 선호하신다면은 네. 이 마을에다가 숙소를 오. 마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 창밖으로 도우루강과 동루이스 다리가 착 보이고요. 네. 와이너리 투어를 저는 여러 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취하고 나오면 또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마을에 숙소를 잡았는데 네. 대만족이었습니다. 이곳 저곳 보면서 또 자연도 즐기고 맞습니다. 좋네요. 이 와이너리 투어를 신청하시고 천천히 숲속을 걸어서 도착하시면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일단 지하로 내려가셔서 진짜 사람 몸통보다 커다란 오크통에 숙성되고 있는 포트 와인 제조 과정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십 년 된 빈티지 와인도 실물 영접해보고 한 입씩 주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마셔보시면서 다 투어를 돌고 나시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세시대 황실의 서재 같은 넓은 어두운 곳에 도착을 해요. 네. 여기 조용하게 적막한 곳에서 10년, 20년, 30년 등 연도가 오래된 포트 와인을 조금씩 시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그 향과 맛이 더 진하고 깊어지기 때문에 네. 스모키하고 달짝지근한 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겠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포트 와인에는 역사가 담겨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음식 소개를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에 또 음식해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포르투갈 멋졌고요. 다음 주 음식 얘기도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체 인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Sometimes I follow the moonlight. Hello, my. 가려버린 너를 보는 시선들, 알 수 없는 미로 속 느낌들, 몰랐어 나 자신.